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장난으로 인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수와 민수는 2살 터울의 형제였다. 둘은 어릴 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다.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형제, 늘 장난을 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형제였다. 동네에서 두 형제를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기세등등하면서 지냈다. 어쩌다 동생 민수가 다른 아이들에게 맞는 날이면 그 아이는 경수가 2배로 더 때려주었다. 민수는 그런 형이 언제나 든든했다. 야, 민수야! 이리 와봐, 이거 봐봐. 경수가 장난감 자동차에 뭔가를 실어놓고 부르면 민수는 곧바로 달려와 형 옆에 앉았다. 뭔데? 또 이상한 거 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번엔 진짜 멋진 거야. 자동차의 덮개를 펼치니 생쥐가 튀어나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찔고 말았다. 하필 돌뿌리 위로 넘어져서 너무 아파하니 경수가 업어서 집까지 돌아왔다. 둘은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놀았다. 둘은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뛰어놀고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귀신 이야기를 나눴다. 형, 무서워. 진짜 귀신 있어? 바보야, 그런 거 없어. 내가 지켜줄게. 형은 언제나 든든했다. 동생은 그런 형을 믿었다. 하지만 민수의 믿음과는 달리 경수는 늘 장난이 심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몰래 숨기고 애를 태운 적도 많았다. 부엌에 엄마가 숨겨놓은 과자를 몰래 꺼내서 혼자 먹고는 엄마한테는 민수가 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민수는 아니라고 울면서도 형이 달래면 금방 잊었다. 두 형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수의 장난은 점점 커졌다. 민수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숨기거나 숙제를 몰래 바꿔놓기도 했다. 민수는 처음엔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점점 짜증이 났다. 형, 제발 그만해. 나 진짜 화난다니까. 에이, 다 재미로 그러는 거지. 넌 애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경수는 민수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수는 속이 상했지만 형이니까 참았다. 어느 날 민수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민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형에게 자랑을 했다. 형! 나 상 받았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경수는 그림을 보더니 시큰둥했다. 그까지 그림 그려서 뭐해? 내가 그렸으면 너보다 더 잘 그렸겠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민수는 처음으로 형에게 상처를 받았다. 형이 기뻐하며 좋아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형의 반응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민수의 상장이 사라졌다. 경수는 친구들과 함께 민수의 상장을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 날렸다. 형, 왜 그래? 그건 내 거야. 야, 빳빳해서 종이 비행기로 딱 좋아. 그래도 그건 내가 받은 상장이잖아. 형, 너무해. 치사하게 그깟 종이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민수는 울면서 땅에 떨어진 비행기가 되어버린 상장을 주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형이 밉다고 처음으로 일기장에 썼다. 중학생이 된 민수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 되어갔다. 반면 경수는 성격이 활발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친구도 많았다. 민수는 그런 활발한 형이 부럽기도 했지만 장난이 심한 형 때문에 늘 화가 났다.
그런 동생을 경수는 쪼잔하다고 항상 놀려댔다. 민수에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다. 그 여자아이에게 줄 고백 편지를 썼다. 혹시나 형이 알까봐 몰래 편지를 써서 참고서 안쪽에 숨겨 놓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무리 찾아봐도 편지가 없는 것이었다.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 편지가 교실 칠판에 딱 하니 붙어 있었다. 이거 내가 쓴 연애 편지 맞지? 친구들이 놀리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웃어댔다.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웃고 있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경수가 그걸 보고 창문 밖에서 웃으면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 형, 너지? 왜 그랬어? 야, 다들 웃잖아. 넌 왜 이렇게 쫄보냐? 그냥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을 해. 내가 대신 말해줄까? 민수는 그날 형이 내 형이라는 것이 싫었다. 어떻게 동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도 않고 오히려 웃음거리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날부터 민수는 형과 말을 하지 않았고 형을 피해 다녔다. 집에 와서도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물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춘기에 들어선 민수는 점점 예민해졌다. 친구 관계도 성적도 모든 게 신경 쓰였다. 그런데 경수의 장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민수가 형 몰래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눈치를 채고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폭로하며 놀려대기도 했다. 너무 화가 난 민수는 형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다. 야, 박경수! 진짜 그만하라고 했지? 뭐 어때? 다들 웃잖아. 넌 왜 이렇게 기집애처럼 예민해졌냐?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형 앞에서는 눈물을 참고 울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일기장을 잃어버렸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일기 쓰는 것을 낙으로 생각했던 민수였다. 혹시나 형이 몰래 볼까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일기장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형에게 가져갔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무슨 일기장을 말하냐면서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다. 며칠 뒤 경수가 친구들 앞에서 그 일기장을 읽으며 놀렸다. 민수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려왔다. 박경수, 제발 그만해. 그거 내 진짜 소중한 거야. 경수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가 소중해? 그냥 장난이잖아. 재미있구만. 너는 내 형도 아니야.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형을 미워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둘은 각자 방을 쓰게 됐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고 대화는 줄었다. 민수는 일부러 형을 피했고 경수는 그런 민수가 답답했다. 나름 잘 살았던 집이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졌다. 경수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취직을 해서 집안에 돈을 보탰다. 민수는 공부에 집중하라는 엄마의 말에 따라 공부만 하고 다녔다. 경수는 점점 민수가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일만 하는데 넌 공부만 해서 좋겠다. 민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형에게 잘해주려고 다시 말도 걸고 늦은 시간에 들어온 형을 위해 간식도 챙겨주며 애를 썼다. 하지만 경수는 민수의 책상에 쪽지를 남겼다. 공부만 잘하면 다냐? 이딴 거 너나 많이 먹어라. 민수는 그 쪽지를 보고 밤새 울었다.
어느 날 경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괜찮아? 내가 뭘 알아? 너는 너 잘하는 공부나 해. 사는 게 역 같으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민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경수는 그런 민수를 보며 또 한 번 장난을 쳤다. 민수가 애써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몰래 바꿔치기 한 것이다. 면접장에서 민수는 엉뚱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었고 방황을 해서 제대로 면접을 치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경수에게 소리쳤다. 형은 왜 항상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경수도 화가 났다. 내가 무슨 악마냐? 네 인생을 내가 왜 망쳐? 오늘 중요한 면접이라는 거 알면서 왜 그걸 바꿔놨어? 야, 그거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자기소개서 들고 읽는 거 아니잖아. 너 설마 그걸 들고 면접관들 앞에서 읽으려고 했어?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경수도 소리쳤다. 그래, 나도 내 꼴 보기 싫어. 엄마가 널 더 챙기니까 좋냐? 네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안 됐어. 둘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내며 싸웠다. 그날 이후 민수는 형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면접을 봤던 대학을 떨어져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다. 형과 마주치기 싫어서였다. 그러다 경수는 민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동생의 주민등록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쓰다가 그것을 막지 못해서 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만 것이었다. 경수의 카드가 정지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자 몰래 민수의 주민등록증으로 카드를 만든 것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경수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일해서 금방 갚으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민수는 형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얼굴을 마주치면 주먹이 먼저 나갈 것 같아서 방학이나 명절에도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경수는 민수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민수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가고 다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하는 사이 부모님들은 애 같아서 민수를 달래도 보고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집으로 민수를 불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수는 가능한 집에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핑계를 대었다. 세월이 흘러 형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민수는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울면서 사정을 했는데도 도저히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또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임종이 있어 형을 마주쳤을 때도 둘은 서로를 외면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형이랑 다시는 예전처럼 못 지낼 것 같아. 경수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민수를 외면했다. 사실 경수는 동생에게 미운 마음이 없다고 장난이 심했던 건 사과하고 싶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던 것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수는 가끔 민수의 SNS를 몰래 본다. 민수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아가씨와 연애도 시작한 듯 보였다. 경수는 문득문득 어릴 때의 장난이 동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왜 몰랐을까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지. 그땐 그냥 재미로 한 거였는데
그러나 너무나 멀리 와버린 동생과의 거리. 하지만 이제는 연락할 용기가 없다. 이렇게 장난이 쌓이고 쌓여 결국 둘 사이엔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버렸습니다. 장난은 가벼운 웃음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형제였기에, 더 가까웠기에 더 큰 상처가 되었던 두 사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던진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다시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경수와 민수 두 형제가 가슴에 깊이 파인 골이 아물어들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좋은 형제 관계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